안녕하세요. 장지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하는 세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규 법인 설립 과정은 크게 등기 단계와 사업자 등록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설립 등기 단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주로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셔서 법인을 설립하시게 되는데요. 설립하시기 전에 고민해 보셔야 할 내용은 먼저 주주의 구성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각각 갖고 있는 지분에 따라 의결권이나 배당 같은 권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사업 규모가 크지 않으니 대표자 1인을 단독 주주로 해서 1인 회사로 많이 설립하시지만 추후에 회사의 이익이 많이 쌓였을 때 그 이익을 개인 자금으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분산해서 절세를 할 인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들을 공동주주로 등재시키는 것이 절세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회사를 다니시면서 해외 주식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1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고객님이 계셨는데요. 저는 이 고객님에게 배우자분과 자녀분들을 모두 주주로 등재시키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기존에 꽤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높은 세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주주 구성을 여럿으로 두어서 꾸준히 배당으로 인출하시게 되면 단독으로 배당을 받으시는 것보다 세금을 꽤 많이 줄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법인을 설립하시지 말고 가족을 같이 주주로 등재하셔서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주 구성을 결정하셨다면 이제 자본금을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자본금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100만원 정도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자본금은 대출이나 대외신용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우리 법인이 대출을 받거나 혹은 정부사업 등에 입찰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금액을 이보다 높여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등기를 진행하시려면 본점 소재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법인 설립 단계에서는 설립할 본점의 소재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는 제출하지는 않는데 임대차 계약서는 추후 법인 설립 이후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에 아무 주소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지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은 법인 설립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실 수가 없고 개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법인 설립 이후 임차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으셔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임대인분께서 임대차 계약 변경을 거부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전에 잘 체크하셔서 특약이 가능한 곳에서만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법인 설립 단계에서 고려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아직 한 가지 더 고려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입니다. 이 제도는 5년간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시간상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우리 회사가 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감면을 받으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주주,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업종 등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을 이미 다 설립하고 나서 나중에 감면을 받겠다고 이런 내용들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가시기 전에 먼저 세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결정이 되었다면 이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시고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앞에서 개인 명의로 진행된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정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법인 명의의 각종 금융 업무나 실질적인 영업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급여와 사대보험 관련된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요. 법인 초기에는 아직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를 무보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보수로 설정하게 되면 당연히 급여가 없기 때문에 사대보험도 부과되지 않는데요. 만약 급여를 받는다면 대표이사는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만 부과되게 됩니다. 무보수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대보험공단에 대표이사 무보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만약 처음부터 사대보험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직원이 있으시다면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시면서 같이 무보수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직원이 없으시다면 가만히 계시다 보면 사대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때 무보수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진행하시면 법인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무대리인과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소통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하나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시고 나서는 법인의 돈을 함부로 꺼내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은 나와 다른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돈을 꺼낼 때는 꼭 급여나 배당 같은 꼬리표가 달려있는 상태로만 돈을 꺼내 쓰셔야 됩니다. 이거를 법인 초기 때부터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법인에서 돈 좀 꺼냈어도 별 문제 없던데 하고 야금야금 꺼내 쓰시다가는 결국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돈을 꺼냈을 때는 꼭 꼬리표를 달고 돈을 꺼내 쓰자,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법인 사업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